이걸 보면 다음에 자 아까 우리 앞에 강의하신 분이 누구예요? 수학이? 네, 우리 황현우 비비사장님 강의는 이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PM이 다른 회사하고 독보적으로 다르게 볼까요? PM이 다른 회사하고 독보적으로 다르게. 네, NTC라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NTC는 Nutrition Transport 컨셉이에요. 무슨 영양을 전달하는 컨셉이 다르다라고 정말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마이크로 썰프 공법하고 PTC라는 공법을 가지고 있어요. 더 차이를 제대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무슨 차이? 여러분 마이크로 썰프 공법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로 썰프 공법.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화시켜서 흡수율을 높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화시켜서 흡수율을 높이고. 근데 몇 프로까지 높였냐면 회장님은 그 본인 강의하다가 거의 100% 내가 뭐 이렇게 강의를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강의하면 뭐에 걸려요? 과대 광고로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데 뭐라고 불러요? 대감이 불러요. 우리 98%라고 이렇게 딱 자랑하고 다니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다 뭐로 걸려요? 과대 광고. 말만 안 할 뿐이지. 뭐가 이해되셨죠? 자, 우리 회사의 흡수율이 몇 프로라고요? 98% 이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로 걸려요? 과대 광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셔서 안 걸리시려면 저희 회사는 흡수율이 98%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과대 광고법으로 걸리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98%가 여기까지 하면 뭐로 걸린다고요? 과대 광고법으로 걸려요. 근데 뭐까지 말하면 안 돼요? 아니 여기까지만 하면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말하셔야 돼요. 과대 광고법으로 걸리는데 이렇게 말하면 걸리니까 여기까지 말할 뿐이다. 이렇게 꼭 전달을 하십시오. 이해되셨죠? 네. 근데 재밌는 게 한 가지 보이실 거예요. 흡수는 돼요. 전막에서부터 소량사고까지 들어가면서 거의 대부분 흡수가 돼요. 여러분 마셔보시면 알겠지만 또 독특한 갖고 흡수가 돼가지고 혈관에 가고 전부 심장을 거쳐서 간에서 각각의 또 뭐죠? 우리 오장육부로 전부 퍼지게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심장에서 간으로 들어갈 때는 동맥으로 들어가죠. 이해되세요? 네. 자, 각각의 장기로 들어갈 때 심장에서 좌심실에서 대동맥이라는 큰 혈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간으로 들어갈 때는 간동맥. 이해되셨죠? 위로 들어갈 때 위쪽에 있는 동맥, 각각의 동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각각의 장기 안에 영양 공급을 할 때 적은 혈관이 있죠. 그 적은 혈관을 뭐라고 해요? 모세혈관, 미세혈관이라고 하죠. 거기에 세포와 영양 공급을 할 때 세포의 문을 열어야 되겠죠. 근데 영양소가 가가지고 나 문 열어도 하니까 너 누구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저희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냐면 PTC라고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상간 이동 촉매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유르베다 공법을 섞어가지고 저기에다가 가서 이게 뭐라 그러죠?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에다가 딱 전달을 하면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근데 안 열어주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가서 어때요? 세포막에 있는 디지털 머리카락 같은 수용체에다가 탁 되면서 뭐라 그래요? 열려라 참깨 하니까 열려 안 되네? 열린다. 그래서 산소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흡수가 돼도 영양 공급이 안 되는 회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100개를 먹어도 5%가 5개밖에 흡수가 안 되는 회사는 실제 생체 이용률은 더 떨어지겠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해요? 먹으나? 많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거를 생체 이용률까지 거의 100% 만들어주는 식품 회사는 전 세계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먹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사람 취한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전부 아마다예요. 옷이 상담으로 오죠. 제가 일을 한 20년 정도 했는데 한 3,000명 정도 상담하다가
2,700명은 요단강 건너가시고 한 300명 중에 한 30명이 저희 협회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그래요. 여러분이 암에 걸리면 무슨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그건 여러분 선택이죠. 항암 하셔도 되고 방사선 하셔도 되고 수술하셔도 되지만 의사는 자신이 암에 걸리면 어떤 치료를 할까 그 책에 보면요 암 의사 전문의도 무슨 치료를 하냐면 자연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죠. 자연치료를 하는 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공법에서 가장 큰 자부심, PM의 자부심은 뭘까요? PM의 자부심. 흡수율을 극대화시킵니다. NTC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흡수율하고 생체 이온율인데 정리되셨어요? 네. 그래서 NTC는 공법이라기도 맞지만 컨셉이거든요. 자, 우리가 영양을 흡수하고 세포막의 문을 열어서 전달해주는 이 공법을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PM이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해외 직구부터 먹었어요. 2017년 4월달에 해외 직구부터 먹다가 2018년도에 오픈한다에 대해서 나는 공적으로 한동안 있으니까 절대 내일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희 집사람 코드로 바꿨어요.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내 코드를 통장이 저희 집사람 거예요. 미치겠어요. 여기도 우리 저 파트너 사장님 한 분 와 계시는데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내 통장으로 할 건데 전부 누구한테 들어가요? 내가 일한 돈이 마이크 통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뭔 돈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냥 쓰고 계셔요. 자, 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어쨌든 덕일교육 정말 대단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용성을 이렇게 하면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화시켜서 뭘 높인 기술? 흡수율 그게 뭐예요? 마이크로 솔루션.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은 걸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PTC라고 하는 거 뭐예요? 열려라 참깨. 뭐라고요? 열려라 참깨. 그래서 세포막의 문을 열어주는 특수 약초하고 아유르베다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문을 열어서 실제로 세포 안에서 영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정리되셨죠? 그래서 NTC라는 독특한 기술이 이 독일 PM의 가장 돋보이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하니까 정말 제 저하고 코드가 안 맞네요. 아까 보신 거 있죠? 지용성은 뭐 한가요? 흡수로. 네, 그래서 흡수가 잘 되고 물론 소장에서 흡수되는 게 아니라 다 흡수가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 보신 것 중에 이 부분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감당. 네. 누가 쓸개라고 해야 되죠? 네, 쓸개라고 부분 맞습니다. 네, 쓸모 있는 게 쓸개니까요. 자, 간에서는 쓰고 남은 것들을 처리해야 되죠. 쓰레기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다 담아둘까요? 담낭이라고. 여기 담낭에 담아둘 때 여기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물도 들어있고 쓰다 남는 LDL 콜레스테롤 담즙산도 그래서 담즙산도 넣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 넣고 비닐유리도 넣고 하나의 물이 근데 이게 왜 쓸모 있는 기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담낭에서 지금 심의장으로 연결이 돼 있죠. 여기 구멍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위에서 넘어오면 심의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 췌장에서도 소화효소가 이렇게 하고 들어오겠죠. 췌장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담낭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보이신가요? 네. 자, 그러면 원래는 음식물이 위에서 심장으로 넘어가면 탄수화물을 뭘로 분해가 돼요? 포도당, 네. 지방산과 글리세린, 단백질, 네. 암모니아하고 아밀로산을 분해가 돼요. 자, 이 중에 또 음식물 안에 또 뭐가 들어있냐? 비타민 A, D, E, K 이런 거 들어있죠.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 칼슘, 마그네슘, 아연,
루비, 망간, 찰분, 셀레늄, 크롬 이렇게 들어있겠죠. 자, 여기 우리가 지용성이라고 여기는 거 뭐예요? 비타민 A, D, E, K, 그 다음에 미네랄,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들어보셨죠? 마늘은 알리신. 자, 마늘을 하면 여러분 알리신 합니다. 시작. 마늘은 알리신. 네, 마늘은 공이에요. 우리나라 마늘 싫어하겠죠. 자, 포도씨 추출물 하면 여러분 뭐라 해야 돼요? 레스베라토라고 합니다. 포도씨 추출물 레스베라토. 자, 그 다음에 토마토 하면 여러분 라이코펜 한번 해봅니다. 자, 제가 토마토. 네. 포도씨 추출물. 저거 지금 돌려가지고 강사님이 시든지 알아서 해야 돼. 그래서 지금 괜찮아 자, 마늘은 알리신. 자, 그러면 녹차는 카테킨. 네, 카테킨. 자, 녹차는 카테킨. 저하고 이제 영목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녹차는 카테킨. 토마토, 라이코펜. 자, 브로콜리, 설포라판, 코큐텐 그렇습니다. 자, 브로콜리, 설포라판, 코큐텐, 녹차, 토마토, 마늘, 알리신. 녹차, 포도씨 추출물, 네, 방황, 퍼퓸인. 네. 자, 그렇게 들어있는 영양소를 뭐라고 하죠? 식물 내재 영양소를 줄여서 파이토케미칼. 이해되셨죠? 자, 우리 파워카트 때 이런 파이토케미칼이 지금 한국의 표시사항에서 24개, 26개 표시되어 있는데 올해는 한 56가지 정도 됩니다. 수많은 게 들어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할 5가지 종류 이상의 그 색깔 종류 이상의 항암식품이라고 표현하죠. 암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먹는 식품 중에 지용성이 여기 소장에서 흡수가 되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담낭에 들어있는 담즙산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담즙산이 위에서 음식이 넘어오면 슈 여기서 췌장이죠. 췌장에서 뭐냐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분해를 여기서 슈 와요. 여러분 분해가 된 다음에는 흡수가 되려면 코팅을 해줘야 돼요. 그 코팅을 누가 하냐면 이 담낭에 들어있는 담즙산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비타민 A, 샥, 비타민 D, 샥, 비타민 D, 샥, 비타민 K, 샥, 칼슘, 마그네슘, 아연, 물이 막 이렇게 막 코팅을 해요. 그 다음에 알리신, 레스베라트롤 뭐 이게 영양소별로 다 코팅을 해가지고 뭐냐면 코팅이 된 상태를 따라서 합시다. 마이셀. 너는 내 거야. 마이셀이잖아요. 마이셀을 형성하는 건 영양학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용성을 감싸가지고 수용성처럼 이 바닥이 수용성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마이셀을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여기에서 지용성이 수용성으로 흡수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코스가 뭐예요? 담즙산이 지용성 영양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코팅이죠. 이 상태를 뭐라 그래요? 마이셀을 형성했다고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마이셀을 형성. 그게 안 되면 흡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담낭을 잘라버리는 사람은 흡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담낭 자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언제 자르셨어요? 3년 전에요? 어때요?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미식거리고 그래서 잘 고기 같은 거 안 먹게 되죠? 네네. 또 자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담낭 자르신 분. 예. 우리 선생님 어떠세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되시죠? 네. 자, 그래서 담낭을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 담낭에 있는 그 담즙산이 내려가서 지용수로 코팅에 흡수가 되는데 흡수가 안 되니까 전부 미만물이 물붓게 하시는 담낭 자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려면 지용성을 모화시켜야 돼요. 수용. 그 기술이 뭐냐면 담즙산을
이용해가지고 지용성을 코팅하는 마이셀을 형성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기술이다 이 말이에요. 뭐에서? 흡수율.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독일 PM은 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흡수율 측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흡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생체 이용률에 관한 무슨 기술이 있어요? PTC 공법이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독일 PM 제품을 꾸준히 먹기 시작을 하면 각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질까요? 아니면 아프게 될까요?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법이 지금 이해가 되시면 PM 제품을 먹어야 돼요? 타사 제품을 먹어야 돼요? PM 제품을 먹어야 돼요? 예, 그것도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해가 되실 분들은 요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뭐죠? 클린리스트가 뭐예요? 도핑 테스트에 통과하는 회사죠. 여러분, 도핑 통과가 왜 중요한지 아시는 분? 도핑 통과. 도핑 통과. 여러분, 도핑 통과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입증된 거냐? 안정성이 입증된 거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 다음에 스포츠 스타부터 모든 스포츠인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GMO가 안 들어있고 납이나 수분이나 카드미나 독성 물질, 그 다음에 호르몬을 강화시켜주는 불신피질 호르몬제, 뭐 이런 것들이 안 들어있어서 내가 먹을 때 가장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포츠 스타들이 제품을 선택을 할 때 뭘 선택을 하냐면 너희 회사는 뭐가 통과돼 있어? 도핑이 통과돼 있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뭐가 통과돼 있다고요? 도핑 통과돼 있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가 내가 PM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야 이게 좋아라고 딱 꺼냈을 때 여러분이 물어볼 게 뭘까요? 너희 회사 도핑 통과돼 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옆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자, 뱀 갖고 왔어요. 자, 이 뱀이 좋아. 옆사람 뭐라 해요? 이 뱀이 좋아. 뭐라 하더라고요? 딱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그 뱀은 도핑이 통과돼 있네?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말 맞죠? 네. 아니 내가 먹는 게 일단 안정성이 검증 이게 1차 검증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먹어가지고 GMO 된 거 먹어서 이상한 정신질환이 온다든가 호르몬을 강화시켜가지고 이상한 괴력이 된다든가 남의 찌들어가든가 그 중국 속에 찌든 걸 먹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H사 있죠 H사 벌땡 회사 있어요. 네.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10년 동안 그 콩가루에다가 GMO 콩가루를 우리나라에 공급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먹었던 쉐이크 있죠?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등까지 하다가 갑자기 10m로 떨어지게 된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자식한테 GMO를 자신있게 먹일 수 있는 부모를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먹일 수 있다. 아무도 없죠? 네. 그건 GMO 유전자 조작작물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나중에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분 유럽에 특히 러시아는요 GMO를 그 나라에 팔다 걸리면 바로 감옥에 갑니다. 그것도 뭐죠 이렇게 이슬람 같은 데는 있죠 GMO 팔다 걸리면요 바로 그 뭐죠 사형입니다. 그 정도로 강한 게 그 GMO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제품에는 GMO가 들어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납이나 수은이나 카드뮴이 들어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 몸에 납이 많아지면 몸에서 뭐가 다 빠져나가요? 칼슘하고 철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철없는 여자가 되고 건강검증 남자가 되겠죠. 여러분 수은이 몸에 많이 쌓이면 뭐가 다 빠져나갈까요? 셀렌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고통을 겪게 돼요. 셀렌으로 수은을 빠져나가는 이렇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네, 무슨 고통을 겪어요? 셀 수 없는 고통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수은이 우리 몸에 많아지면 뭐가 빠져나가요? 셀렌. 그래서 셀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우리 몸에 카드뮴이 많아지면 뭐가 빠져나갈까요? 아연이 빠져나가요. 그럼 여러분 면역, 당뇨, 냄새, 오감 모든 것에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핑이 통과가 안 된 제품을 먹으면 여러분이 GMO라든가 중금속이 몸에 축적될 확률이 높아야 안 높아요? 높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먹는 걸 안전하다고 느끼는 첫 번째 마지노선은 뭐다? 너의 제품이 뭐가 통과되어 있냐? 도핑이 통과되어 있냐?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독일 PM 도핑 통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자, 도핑 테스트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1년마다 한 번씩 하죠. 자, 한 번씩 할 때마다 제품 얼마를 갖다 줘야 돼요? 이 헬렌니스트라는 독일 스포츠 대학에다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갖다 줘야 돼요. 한 제품당. 그러니까 뭐 저기 독일 PM 보면 엄청 큰 회사 별로 안 느끼겠죠. 그런데 왜 모든 회사들이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돈만 투자를 하면 도핑을 통과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홍삼을 길렀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독일에 가가지고 도핑 검사 해주세요 하면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돈만 주죠. 통과를 못해서 그러지. 아니 통과를 못해서 그러지. 예. 실제 그 홍삼 농사 지으신 분 이야기 제약이 아니고 잡혀가니까요. 누군 걸 키우려면요 농약이나 살충제나 이런 거 하나 다 싸먹어버려요. 혹시 그 관련되신 분 있나요? 그쪽에 보신 분이나 금산에 사신 분이나 봤어요? 어디서요? 아, 저기 인삼신문에서 네. 증평에서 어쩐지 증평에서 인삼농사 많이 하잖아요. 네. 아니 저는 제가 이거 밝히기 전에 풍땡이라는 게 있어요. 풍기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좋은 인삼을 살려고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가 솔직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농약 치는 거고 우리가 먹는 거 농약 안 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사갈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10배야. 와, 거기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홍삼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아세요? 오, 또 램플러스. 거기 있는 홍삼이 여러분이 만약에 인삼 때 이거를 홍삼으로 바꾸죠. 네, 9번 찍어 말리고 해서 홍삼으로 바뀌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홍삼애가 만약에 도핑이 통과 안 된 홍삼을 쓰면 뭐가 많을 수 있을까요? 살충제나 농약이나 성장 촉진제나 이런 게 많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뭐예요? 도핑 통과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먹는 식품은 따라서 안전하고 뭐 할 만하다? 신뢰하다. 제가 안전하고 하면 여러분 신뢰할 만하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만하다. 네, 아주 대단하십니다. 올 한해 해가 대박 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니까 도핑 각성대에 대한 테스트, 그 다음에 금지 약물 테스트, 스테로이드 위함에 호르몬 전구체 위함에 각성대 위함.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도핑입니다. 자, 누가 뱀을 갖고 왔을 때 뭐라고 하자고요? 도핑 테스트. 뱀은 도핑이 통과되는데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 뱀은 실제 뱀이 아니고 건강식품을 말합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 본 것 중에 헬렌니스트의 통과를 못한 기업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못했냐면 전부 GMO예요. 제가 그 회사를 밝힐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한 300군데 가게 되니까. 그 회사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솔직히 중국산이나 GMO를 안 쓰면 단가를 낮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사는 만약에 중국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은 워낙 많은 생산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GMO를 안 쓰는 회사가 있다 없다. 거의 대부분 GMO를 써요. 유전자 조작자. 근데 이 회사는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는 식품에 할랄이나 포쉐 인증마크가 받아져 있는 제품은 뭐냐면 영양학적으로 따지면
1등급 위에 뭐라고 할까요? 네? 투풀 내지는 스리풀 거기로 나는 굉장한 거죠.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여러분 PM에 납품하는 원료 회사들은 뭐하고 뭐예요? 할랄이랑 코션 인증받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땅에 있잖아요. 그 할랄 코션 담당하는 납비들이 가서 땅을 팍 파요. 그래가지고 원료 검사를 해서 납이나 수온이 0.몇 % 이상 나온 건데 그걸 전부 다 폐기적으로 한대.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엄격하게 관리된 제품이 아니면 할랄 코션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제품은요 초인류 제품이다 이거네. 무슨 제품이야? 초인류. 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먹고 있는 제품은 무슨 제품인가요? 초인류 제품이다 이거네. 자, 죄송합니다. 이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저거를 어디다 생산을 하냐면 유럽에서 가장 좋은 EU GMP라는 거예요. 여러분 GMP 시설 저는 제약회사 출신이라 저 정말 잘 아는데 제약회사 연구단지나 거기를 들어가면 우주공 같은 게 있잖아요. 하얀 거. 그런 거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멸균 테스트가 다 되기 때문에 특히 유럽의 제약회사는요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정도 나더라고요. 저런 제약시설에서 식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는 거는 안전할까요? 불안할까요? 안전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만큼 자세? PUVS 이게 좀 SOD 같기도 하고 SU 같기도 하고 SUD. 요새는 저 회사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마지막에만. 이름 이라프라 해가지고 이번에 베를린 가니까 ELAB로 바꿨어요. 그냥 너무 길어가지고 아마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라프라 요즘에 여러분 그 뭐죠 파워카테일 그 보시면 아마 이라프라고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보신 분? 관심 없으시죠? 돈에는 관심 있으시죠? 자,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요 마크는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할까요? 오직 하셨어요. 대단하시네. 6개월마다 한 번씩. 저 마크를 받게 되면 명품 중에 명품. 여러분 혹시 그 독일에 가보면 명품 가방 매장 쭉 다녀보시죠. 독일에. 쇼핑 안 하세요? 2019년에 독일 갔더니 명품 매장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경 삼아서 갔었는데 여러분 HEMERS를 뭐라고 읽어요? 헤르메스라고 읽어요? 헤르메스라고 읽죠? 제가 있잖아요. HEMERS를 딱 보고 헤르메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장님 무시하게 무급이야 무급 헤르메스 그래가지고 에르메스도 처음 알았어요. 자, 에르메스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저 들어가서 구경만 했는데 가방을 하나 딱 들었는 데 있잖아요. 4,725만 원인데 470만 원짜리 제가 딱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딱 넣게 되더라고요. 겸손해지더라고요. 와이프 하나 사주려고 딱 들었는데 4,700원. 오, 나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단위가 다 1,000단위 이상 되는 거예요. 벨트가 찌고 싸더라고요. 저희가 벨트가 이제 저기 다른 건데 벨트가 보통 한 100만 원에서 생산부터 출하까지 안전하다라고 검증해 줄 때 갑자기 오는 게 좋을까요? 나 1일날 매달 1일날 간다라고 공지하고 오는 게 좋을까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1일날 오는 게 좋죠. 근데 이 직원들은 갑자기 와요. 그래가지고 제품을 다 수거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코인, 비타민, 오메가3, 파이토케미칼이 정상 용량이 들어가 있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이 중에 남이나 순이나 카드뮴이 발견되고 독소가 발견되고 GMO가 발견되면 바로 어떻게 할까요? 폐기처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되는 시스템 하에 있는 식품은 사기를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과거에 그 19m를 체려가지고 10전 대부당하고 그런 거를 저를 통과할 때는 다 한국산을 썼어요. 그 다음 달은 다 안 오니까 중국산 수입이 아니고 완전히 팔아제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양심이 안 찔려요. 양심 마비 돼요. 그래. 돈 들어와보세요. 눈이 마비 돼가지고 안 보인다니까요. 왜냐면 나를 누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얼굴을 볼 수도 내가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제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제재할 권한을 누구한테 줄 거예요? TUB 이라프라는 회사, SO 이라프라는 회사에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민주회장 잠깐 나와요. 그다음에 우리 고유주사님께 동생 잠깐 나와요. 자, 여기가 TUB SO 이라프 감독관이야. 여기가 독일 직원이야. 여기가 딱 등장하면 여기 직원은 뭐부터 생각할까요? 여기 TUB 감독관이야. 여기는 그냥 직원이야. 여기가 딱 나타날 때 저승사자가 나타나지. 뭐가 지금 이상이 있나 없나 뭐 갑자기 산적이 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감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눈치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먹는 제품이 관리 감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먹을 때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일단 들어가셔도 너무 짧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 서설을 좀 길게 했는데요. 여러분이 느낄 때 참 유리사 제품 좋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이렇게 흘려가는 것보다 좀 풀어가지고 쫀득쫀득 하니까 더 좋죠? 네. 별로 분위기가 여기만 해야하고 이게 아닌데 저는요 이 공법에 대한 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 이런 회사가 존재하나라고 그런 거예요. 김준 사장님이 오영길 사장님하고 제 1대 파트너 사장님인데 둘이 이제 남자 수강생이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소장님 분석 좀 해주라고 하는데 이게요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너무 대단한 회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원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알았어. 내가 입원할 건데 이렇게 훌륭한 회사인지 몰랐죠. 매출이 이렇게 큰 회사인지 몰랐어. 2017년도에 매기도 아니라 49였어요. 그러니까 뭐 N사에 비하면 한참 A사에 비하면 한참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별로였는데 지금 전 세계 몇이에요? 1위. 네? 8위 올랐는데 9위에서 드디어 저기 8위 갔네요. 어찌됐든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회사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으면서 스포츠스타들이 알려주게 된 거고요. 제가 지금 오늘 여기에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질병의 전 단계라는 아건강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때 관리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시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질병으로 가게 돼 있어요. 현대인들이 질병에 많은 공식이 있는데 1번 하면 여러분이 스트레스 이렇게 합니다. 시작. 1번 스트레스, 2번 과로, 3번 수면부족, 4번 운동부족, 5번 6번 7번 기생충. 자,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여러분이 제가 1번 하면 스트레스 하는데 크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일수록 올해 씨를 가는 확률이 높아요. 1번 스트레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여기 다시 가면 우리 전국 김충사의 날이 나니까 네, 장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7가지 중에 여러분한테 가장 많은 거를 한 두세 가지 골라보세요. 뭐 있어요? 자, 나는 3가지 이상이 넘는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3가지 이상이 넘는다. 네. 전부 3가지 아니세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스트레스. 운동부족, 네. 스트레스. 과로, 네. 수면부족인 분도 있고, 기생충인 분도 있고. 자, 이 상태에 접어들면 만성 피로다. 자도 피곤하다 해볼까요? 시작. 자도 피곤하다. 자, 우리가 고객을 만날 때 고객님 자도 피곤하신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고객님이라고 하셔야 돼요. 고객님 자도 피곤하신가요? 시작. 고객님 자도 피곤하신가요? 피곤하죠. 여러분이 자도 피곤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질병의 전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읽어주세요.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약물 독성, 기생충 어떤 것에 해당되시나요? 그걸 통해서 고객님에게 필요한 제품을 설계를 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팁과 방법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너 자도 피곤하냐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스트레스가 많든지 뭐예요? 과로가 있든지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약물 독성, 기생충. 자, 여러분의 개인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웰리스라고 합니다. 저희 그룹이 웰리스 그룹이에요. 자, 여러분 웰리스는 뭐에 약자냐면요. 웰빙 플러스 피트니스. 웰빙은 뭐예요? 행복. 피트니스는 건강. 그래서 웰리스가 탄생을 합니다. 미국에는 앨리스라는 그 어떤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사업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는 그걸 내다보고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웰리스 코칭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중에 강의한 일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객을 만나서 내 고객으로 가장 빨리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아건강을 체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도구를 하나씩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님 자도 피곤하신가요? 라고 하면 고객님 우리는 패러다임이 건강, 아건강, 질병에 관한 3가지 구조에서 건강하던 사람도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약물 독성, 기생충에서 원 단계로 접어들어요? 질병의 전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질병의 전 단계에서 관리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뭐로 가요? 질병. 이때 잘 관리하고 예방을 다니시면 건강. 그래서 제가 웰리스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코치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무슨 코치라는 거야? 웰리스 코치라는 거예요. 건강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동의하신가요? 네. 그럼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별장사로 다녀야 돼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별장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품을 전달하지 말고요. 뭘 전달하냐면 그 고객의 니드를 전달하세요. 뭘 전달하는 거예요? 니드. 나는 너의 그 필요에 제품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막 가서 못 부득거리면 안 돼요. 이 배양으로 말할 것 같은 그래서 가져왔어. 한번 먹어봐 잠깐만 내가 필요가 없어졌어. 이거 하지 말자고요. 이해되셨죠? 야, 이거 독일산인데 끝내줘요. 우리가 전부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 한 병만 더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하나씩 제가 이제 조금 더 풀어드릴 텐데 이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건강 중에 사회적 건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청력.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가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이 말이 맞아. 이 3가지를 가장 리액션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재석. 유재석은요, 도저히 행동이 있잖아. 이 말이 맞아. 막 박수 치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올해 성공하고 싶으면 누구를 닮으면 돼요? 유재석. 네, 유재석 행동을 닮으면 돼요. 상대방의 말을 있잖아.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네 말이 맞아. 개똥이지만 뭔가 이거
리액션을 취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소통이에요. 말을 들어주고 그 말을 잘 이해를 시켜주면서 여러분이 그 공감능력과 소통을 가지시게 되면 올 한 해 이 그룹이 전체가 발전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하려면 뭘 제일 해야 되냐면 마지막 시간에 좀 소개를 하고 우리의 포인트는 뭐다? 건강. 질병의 전 단계를 잘 관리하고 예방해 주시는 웰리스 산업에 여러분이 선봉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웰리스 산업이 잘 되려면 내가 건강 정보나 지식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돼요? 띄엄띄엄 해야 돼요? 열심히 해요.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건강 산업의 세 가지 패러다임을 꼭 아셔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비우고, 비우고, 채우고, 채우고, 유지하고, 유지하고, 해독, 해독, 영양, 영양, 균형. 균형, 제가 여러분 비우고 하면 여러분은 해독합니다. 자, 비우고, 해독, 채우고, 해독, 유지하고. 균형, 네, 우리 시에 갈 사람 크게 하세요. 비우고, 해독, 채우고, 영양, 유지하고. 균형. 네, 큰 소리로 한 사람만 시에 가세요. 자, 비우고, 채우고, 유지하고의 가장 기본은 해독, 영양, 균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나이가 들면 세포와 조직과 오장, 물부 사이에 독소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자, 독소가 들어올 때 나 독소야 하고 들어와요? 모르게 들어와요? 알게 모르게 들어오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독소가 들어올 때 들어오는 통로가 있죠. 세균, 바이러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나노미세먼지, 환경 호르몬 모든 독소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들어올 때 따라서 눈, 코, 입, 피부 피부, 여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가 뭐예요? 경피도, 네, 경피독이죠. 네, 샴푸, 린스, 화장품, 립스틱,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는 바디 제품 뭐 이런 것들 전부가 다 경피독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내부의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일을 하는 걸 뭐라고 해요? 환경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바닥에 있는 카페트, 옆에 있는 그 뭐죠? 커튼, 그 다음에 뭐 이런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것 중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 나도. 네, 나도. 네. 포름,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암을 일으킵니다. 우리 사장님 나도 관련 인사에 계신가요? 아니세요? 화학과시시죠?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가스들이 코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럼 세포와 조직과 기관, 오장육부 사이에 독소가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인다. 그래서 우리는 비우고 해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발 이해되시죠? 그런데 해독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양소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숨결 현상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내 몸에 필요 적절하게 독소를 빼내는 것 중에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쌓이는 독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금속이에요. 납이나 수은이나 카드뮴, 알루미늄, 비소 이런 독소들이 엄청 쌓이게 됩니다. 자, 이것들을 밀어내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미네랄. 아까 말한 납은 뭐가 필요해요? 납이 쌓이면 뭐가 빠져나가게 있어요? 칼슘하고 철분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철 없는 여자하고 뼈 없는 남자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면 밀어내려면 칼슘하고 철분 어디 들어있어요? 리스토레이트. 그러면 리스토레이트는 우리 몸에 있는 나쁜 미네랄을 밀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를 먹으면 밀어낼까요? 많이 먹어도 되겠지만 여러분의 독소를 밀어낼 때는 일정하게 식후에 리스토레이트를 한 포 드시든지 아니면 두 포 드시든지 여러분 저희 공부하러 오신 분 중에 누구라고 밝히기 좀 그렇습니다. 그분이 여자 몸이신데 96kg가 되셨어요. 자기가 PM제 먹고 빠질러서 6kg만 빼면 하겠다고. 근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내 말 듣고 리스토레이트를 식후에 3포 4포 먹어라. 그랬는데 45일 만에 6kg가 빠진 거예요.
있습니까? 근데 미스터리트만 먹었을까요? 다른 제품도 먹었을까요? 물론 다른 제품도 많이 먹었죠. 근데 무슨 양을 드린 거예요? 미네랄. 여러분 우리 몸에 미네랄, 좋은 미네랄이 들어오면 나쁜 미네랄 다 빠져나가면서 뼈와 근육과 신경에 쌓여있는 찌꺼기를 빼내니까 몸이 건강해져야 안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리스토레이트는 천연 해독제예요. 이렇게 말하면 관해갖고 걸려요. 말 안 해도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독 영양 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요 햇빛입니다. 여러분 햇빛을 쬐면 피부 안에 있는 플래트를 녹여가지고 비타민 D3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한국 사람이 86%가 비타민 D3가 부족하다고 그럴까요? 선크림 많이 바르고 다니잖아요. 겨울에도 선크림 바르고 다니죠. 콜레스테롤을 만들 수 있는 비타민 D3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비타민 D3가 부족하면 몇 가지 암에 노출이 되냐면 17가지 암에 노출이 됩니다. 자, 비타민 D3가 들어있는 식품이 있어요. 뭘까요? 리스토레이트. 리스토레이트 안에 비타민 D3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식품을 먹을 때 내가 해독을 할 때는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가 결국은 뭘까요? 리스토레이트를 좀 많이 드시는 게. 근데 리스토레이트가 비싸요, 싸요? 싸요. 엄청 쌉니다.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연 해독제 개념으로 쓰시게 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우고 채우고 유지하고의 가장 핵심 작은 햇빛을 쏘이시는 게 균형가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적절한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식 맨발로 걷는 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맨발로 왜 걸으셔야 되냐면 제가 맨 뒤에다가 놔볼까요? 네, 조금 있다가 왜 맨발 뒤에다가 적어놨는데 제가 이번에 그 방송 되신 분 중에 맨발로 걸어가지고 말기암 환자가 나서서 살이 방송 나오고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없으시. 여러분 어식이라는 게 맨발로 이제 걷는 건데 내 몸이 정전기가 병의 원인인 책 쓰신 분에 의하면 이 맨발로 황토길이나 바닷길을 찾고 걷게 있더니 암 환자들이 안 오요. 있습니다. 진짜로 신기하게 나는데 여러분 대전의 계족산 근처에서 오신 분들 유성이나 이런 데 가보신 분 대전 계족산 오 가보신 분 있으시네. 네, 종소리에 어떤 건가요? 황토길. 네, 암 환자들 많이 와 있죠. 네. 거기에 막 10일, 20일씩 장치면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자꾸 뭘 이야기하려는데 우리가 건강의 균형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해독, 영양, 균형을 이루셔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이가 드시면 디톡스 상담 해보래요. 마른 눈바닥에 모신. 자, 한번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눈바닥에 모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겠죠. 있는 사람들은 네, 없으시고. 네. 여러분 마른 눈바닥에는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몸에도 물이 70%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동 디톡스가 돼요. 왜요? 전부 물이 타먹잖아요. 리스토레이트뿐만 아니라 전부 타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디톡스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신기는 영양의 중요성인데, 자, 우리 몸의 기초 영양 3종 세트가 뭐예요? 기초 영양.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즈, 리스토레이트. 그거를 기본적으로 드시면서 염증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그 제추출, 그 다음에 지오시, 게네피, 그 다음에 뭐죠? 미로겐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드시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외에 타겟 영양으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먹을 건가가 정리가 되면 PM 사업이 굉장히 쉬워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오토십에다가 액티바이저를 권하시는 게 제일 좋죠. 이해되신가요? 아까 여기는 그 보니까 풀팩, 풀팩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의 접근 요령은 3가지 3종 세트를 하시고
몸이 염증이 많으면 제일 좋죠. 그 다음에 뇌나 눈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GOC. 그 다음에 관절에 염증이 있으신 분은 뭘 드시면 돼요? 벨리핀. 심장이 좀 부정맥이 왔다 갔다 하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뭘 드시면 돼요? 코큐텐하고 비노겐.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먹어야 될 것인가를 정리만 하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병원에 가도 검사해도 이상했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그럼 뭘 드시면 돼요? 콜라겐. 네. 3종 세트에서 기본이다 콜라겐. 여러분 콜라겐에 따라서 접착제입니다. 자, 엄마 아빠한테 가보신 분 아시죠? 67년 되니까 어때요? 금이 가고 병이 물이 흐르고 오줌 곰팡이가 쓸고 그러죠. 거기에다가 다 뭐 발라놨던가요? 시멘트 발라놨죠. 모르지 말라고. 우리 몸에 시멘트 바르는 작업이 뭘 먹는 거야? 콜라겐 먹는 거야. 뷰티 콜라겐. 제가 동의하실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몸에 이상이 없어. 3종 세트에 뭘 많이 먹으면 돼요? 콜라겐 먹으면 돼요. 그러면 몸이 으스러지는 데가 어때요? 정상이 되겠죠. 여러분 세포하고 세포가 이렇게 잘 달라붙도록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콜라겐. 눈에서 콜라겐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안구건조증에 오지 않는 눈물이 흐르고 백내장, 문매장이 생기겠죠. 여러분 머리카락하고 피부가 콜라겐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은 가늘어져, 피부는 쪼글쪼글해져, 얼굴은 차져, 엘라스틴이 부족하면. 자, 그 다음 뼈에서 콜라겐이 부족하면 콜라겐이 콜라겐이죠. 그 다음에 잇몸에서 콜라겐이 부족하면 네, 뭐 잇몸 주위에 염증이 생기죠. 자, 위소장, 대장은 소화흡수 필터하는 기관이죠. 여기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고 배설이 안 되니까 어때요?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겠죠. 자, 여러분 심장이 콜라겐이 부족하면 심장 빈포가 빨리 뛰었다 느리게 뛰었다 부족병이 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 몸의 건강에 가장 필요한 3요소는 뭐예요? 해로, 영양,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벌써 53분 돼가지고 마음이 급하네요. 이제 3장 했어요. 30장에 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부르러 또 올게요. 자, 3+1 때 가장 많이 도는 방법 헬기, 소화기, 산화, 포구. 네. 비용 한방에 꺼지겠죠. 따라서 합시다. 메가요법의 중요성. 자, 여러분이 한 포, 두 포, 세 포 먹었을 때 그냥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양을 좀 늘려야 돼요? 양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 액티를 3스푼 먹을 때 빨개질까요? 10스푼 먹을 때 빨개질까요? 자, 그러면 상대방한테 10스푼을 먹여야 돼요? 3스푼을 먹여야 돼요? 처음에 가고 10스푼을 먹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반응이 3가지가 나오고 야야야 나 굉장히 몸이 막 기어다녀 이런 경험해 보신 분 맞아요? 네. 자, 우리가 왜 처음에 그런 좀 장단 비슷한 이야기 해볼 필요가 있냐면 제품이 그렇게 빨라요. 전달되는 속도가. 왜 그래요? 마이크를 썰고 NTC가 가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잘 들으세요. 액티를 먹고 붉어지는 현상을 5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플러시 효과라고 합니다. 플러시 효과. 자, 그러면 홍조 현상 그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리고 플러시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신 분, 왜 영양학을 공부하신 분 아실 텐데, B3는요 혈관을 확장을 해서 있습니다. 자, B3가 한 200% 정도 들어있어요. 실은. 그 200%라고 표시하면 안 되는데 2배라고 표시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먹으면 얼굴이 굉장히 많이 화끈거리고 따뜻해요. 자, 목 주변만 빨가신 분 손들어 보세요. 먹었을 때 목 주변만. 자, 이분들은 뭐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갑상선. 이렇게 말하면 과대광고물로 걸려요. 고객한테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이 목 주변이 빨간 거 보니까 과거에 갑상선염이나 갑상선 질환 또는 갑상선이 약해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화내가 거꾸로 걸리는데 알고는 있어라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말하면 걸려요. 너 갑상선이네. 누가 너무 있으시고. 자, 어떤 분은 귀만 빨개지신 분이죠.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귀만 빨개진다. 이 사람은 과거에 뭐가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귀에 염증이 있었거나 이명이 있었거나 또 뭐예요? 청각장애가 있었거나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방금 손 드신 분 중에 과거에 귀에 문제가 있었던 거 없으세요? 빨개지고 하셨어요? 네. 아까 뒤에 손 드셨네. 네. 아까 손 드신 분 무슨 장애가 있으셨어요? 김승주 사님 앞에. 이명이요. 이명. 귀만 빨개지셨어요? 귀하고 이 얼굴하고 목. 네, 목 쪽까지 빨개지셨죠. 그래서 대충 우리가 액티바이저가 어떻게 보면 몸에 가장 약한 곳 있죠, 여러분의. 이거를 알려주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10분 타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난리 부르스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이런 증세가 나타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줘야 돼요? 아니면 안 하고 줘야 돼요? 말을 하고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소송을 당할 수가 있어요. 칠하니까 안 찔릴 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안 친하면 어때요? 찔러요. 이 중에도 혹시 몰라 너 신가라치가 있으신지 부탁한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한테 메가요법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 게 제일 좋을까요? 메가요법 시킬 때 적응하도록 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근데 액티바이는 왜 갑자기 메가요법을 준 거예요? 상대방이 어디가 좀 안 좋은지를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전달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10분 딱 타줬는데 얼굴이 한근거리면서 막 이런 게 빨개지죠. 그럼 뇌 쪽으로 순환이 잘 됐던 거예요? 안 됐던 거예요?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설득을 시킬 것인가 포인트를 맞추고 상대방한테 물어보세요. 고객님 과거에 어떤 뭐죠? 수술이나 아팠던 적이 있냐? 드시는 약이 있냐? 가족력이 있냐를 물어보시면 대충 파악하고 나서 10스푼을 달지 조금 더 달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아주 건강한 사람은 한 15스푼, 한 10스푼 타도 안 나타나. 진짜로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물을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되게. 제발 이해되셨나요? 네. 물을 준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난리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10스푼 타실 때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가지고 쓰러지신 분들 봤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은 좀 낮추셔야 됩니다. 가족력 중에. 이해되셨죠? 아, 지금 뭐예요?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뭘 많이 주고는 가고 싶은데요. 자, 저희 그룹의 성장학과 딱 이거 한 장 때문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오면 뭐만 가르치냐면요. 항산화제하고 미토콘드리아하고 코프텐의 연관성을 가르칩니다. 네. 자, 전 세계에서 코크테일을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디일까요? 녹유템이겠죠. 그건 전 세계에서 비타민, 미네랄을 가장 흡수율을 높이는 생식용률이 좋은 회사가 어디일까요? 그럼 그 회사가 만드는 전 제품은 산화제예요?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죠. 그럼 항산화제가 필요한 이유만 잘 알려지면 식품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 오늘 좀 배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딱 4장하고 끝날 것 같아요. 30초. 지금 19분 남았어요. 네? 다음에요.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반응이 좋아요, 그죠?
그럼 다음에 5장 부탁해요. 자, 미토콘드리아는 산소와 포도당을 위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적은 기관인데요. 500개에서 20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의 세포는 60쪽이죠? 60쪽 곱하기 1000개 해보세요. 몇 개예요? 한수를 보다시피 60쪽 곱하기 1000개. 미토콘드리아가 한 개의 세포에 몇 개 들어있다고요? 500개에서 2000개. 그러면 1000개라고 잡고 1000개 곱하기 60쪽.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 몇 개나 있어요? 60쪽. 계산이 안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 수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세포도 60조인데 공장은 더 많죠? 네. 그래서 힘을 내는 거예요. 자,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공장은 여러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이렇게 소개하시면 돼요. 고객님,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고객님,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뭘로 발전하는 거예요? 산소와 포도당을 이용해서 ATP를 만들어요. 여러분 산소를 어디서 얻어요? 네. 호흡을 통해서 얻죠. 포도당 어디서 얻어요? 내가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얻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ATP를 불이라고 볼게요. 불. 산소를 나무, 포도당을 숯. 여러분 나무하고 숯이 불이 붙으려면 불쏘시개 역할은 뭐가 필요해요? 나이타나 성냥이 필요하죠. 그러면 산소하고 포도당이 ATP로 바뀔 때 나이트하고 성장 역할을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코큐텐이라는 거죠. 자, 코큐텐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 어디라고요? PM이 몇 년도에 만든 줄 아세요? 94년도에. 네. 역시 센스 있으시네. 근데 소리가 안 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코엔자임 Q10이 지용성이죠. 네. 저걸 수용성으로 바뀌는 확률이 높아서 여러분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질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래 살려면 뭐가 건강해야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주변에서 활성산소를 없애기도 하고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ATP로 만들어진 나이트하고 성장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산소, 포도당, 뭐야? 코큐텐. 제가 산소하고 포도당하고 여러 번은 뭐라고 해야 돼요? 코큐텐.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려면 산소하고 포도당 뭐가 필요하죠? 코큐텐. 네. 그래서 여러분이 코엔자임 Q10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어요? 네, 제너레이션 G50이라고 그러죠? 제너레이션이 50 플러스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는 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장에서 산소를 떼니까 산소 찌꺼기가 나오죠. 자동차가 움직이면 뭐가 나와요? 자동차 매연이 나오죠. 자동차 매연 같은 게 바로 활성산소라고 표현하죠. 우리 몸을 공격하니까 유해산소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활성산소, 유해산소, 산소 찌꺼기는 같은 듯 다른 표현이에요. 자, 저게 우리 몸을 공격을 하면 세포하고 만나는 거니까 산소하고 화하는 거죠. 그래서 산화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산화라고. 그럼 산화를 막아주는 걸 뭐라 그래요? 항산화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산소 찌꺼기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O2 마이너스. 활성산소로 나와 있죠. 자, 저거를 읽어보세요. 이거를 읽어보면 슈퍼 옥사이드. 저거를 없애는 요소를 디스뮤탄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만드냐? 세포 핵에서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포가 이렇게 동그랗고 가운데가 핵이 있다고 하면 이 핵에서 만드는 효소의 이름이 뭐예요?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탄이라는 효소를 만든다. 그러니까 효소는 어디서 만드냐? 세포 핵에서 만들어요. 산화를 막아주는 효소를. 그러니까 얘 이름이 뭐예요? 슈퍼 옥사이드. 여기 보이시죠? 이거를 막아주는 효소 이름이 뭐예요?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탄. 이 효소의 이름을 SOD라고 정의하자라고 거예요.
그러면 SOD는 세포핵에서 만들어지는데 적어도 활성산소, 위해산소, 산소 찌꺼기를 없애는 총이라고 정의할게요.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자, 항산화 효소를 뭐라고 정의했어요? 방금? 총. 여러분 적군을 없애려면 총만 가지고 나가야 돼요? 총알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총알의 역할을 하는 미네랄, 아연, 구리, 망간이 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O2- 이 활성산소 수포 옥사이드를 없애려면 이 총을 세포핵에서 만들었죠. 총알의 역할이 뭐예요? 아연, 구리, 망간, 미네랄이에요. 저게 어디 들어있어요? 리스토레이트. 지금 제가 리스토레이트 첫 번째 강조점이 뭐였어요? 나쁜 미네랄을 회로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강조점이 뭐예요? 활성산소 총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총을 가지고 있는데 총알이 없으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스토레이트를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쌓여있는 세포와 조직과 오장육부에 쌓여있는 것을 흡착해서 배설하는 역할을 하는 미네랄. 그럼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미네랄? 적을 없애는 총알의 역할을 하는 미네랄.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되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아연, 구리, 망간이 필요하다. 정의되세요? 네. 그런데 딱 SOD라는 총을 가지고 왔어. 저기서 활성산소. 여러분이 다 활성산소예요. 제가 뭘까요? 총을 들고 있으니까 SOD. 자, 3명만 나와보세요. 아, 그래요. 아연, 구리, 망간. 아니, 3명 바로 나와요. 싫어요. 자, 여기가 아연, 구리, 망간. 자, 제가 뭐라고요? SOD. 총이야, 총. 자, 여기다 총알을 딱 걸었어. 여러분이 지금 뭐라고? 활성산소 오토바이에서 제가 총을 쏩니다. 빨간불 보이죠?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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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여기 싹가요. 전 김충사님 여기 쌓여요. 지금 이거 빨간불 보이죠? 지금 총이 나가고 있죠. 나갈 때 SOD에서 총알이 나갈 때 여기서 나가고 뭘로 나가요? 아야! 하고 가서 팍 죽겠죠. 자, 여기에서 총알에다가 총에다 총알을 걸어서 쏴세요. 탁 쏘면 이 사장님이 뭘로 죽어요? 우리 하고 죽겠어요. 여기 사장님한테 제가 총알을 걸어가지고 팍 쐈어요. 이 사장님 나가면서 뭐하고 죽어요? 만나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박수로. 죄송합니다. 먼저 만들어서. 자, 우리 몸 안에 항산화 효소와 미네랄은 꼭 필요한 거죠. 근데 효소의 주 성분이 뭐예요? 단백질.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단백질을 갖다 세포 핵에서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항산화 효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하루에 몇 그램 정도 먹어야 될까요? 400g. 자, 1kg당 약 1g에서 1.2g. 60kg다 그러면 60g에서 한 80g 정도 먹는 거죠. 거기에 한 6점 정도 끊어요. 7점 정도 드셔야 돼요. 활성산소 많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개념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디스토리타하고 코크텐하고 단백질, 웨이하고 프로테인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활성산소와 세포망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눈탱이 파트리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토레이트, 컴프텐, 웨이, 프로쉐이프는 내 세포를 지켜주는 뭐예요? 총과 총알의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1차전. 자, 2차전. 요것들이 이제 변종이 생겨요. 수소 두 개, 산소 두 개, 과산화수,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라고 하죠. 요게 생기는데 요것들은 이제 간에서 만들어진 효소가 있어요. 두 가지. 따라서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자, 아제, 다제는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번역을 독일어로 했기 때문에 전에 요즘에는 영어로 돼가지고 카탈레이즈,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페록시데이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카탈라제라는 총,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라는 총,
총알의 역할하는 게 뭐예요? 철분하고 세레늄. 요렇게 생긴 거는 전부 간으로 들어오면 어때요? 얘네들이 두 분만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총알을 바꿔요. 여러분, 요게 지금 카탈라제예요. 그래가지고 간에서 뭘 만들었어요? 카탈라제라는 총을 만들어서. 총알은 뭐예요? 미네랄이죠. 뭐가 필요해요? 철분. 우리 고사장이 뭐예요? 철분. 요 플라스틱은 카탈라제는 총. 요 앞에 두 사람이 뭐냐면 페록시데이트. 바사가소세요. 하고 빡 쐈어. 죽었어. 죽을 때 무슨 소리가 나냐면 탈모 하고 죽어. 웃자만 소리예요. 자, 그다음 우리 사장님은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이드. 이것은 총이고 총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레늄. 자, 여기 총에다가 지금 내가 요 세레늄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팍 쐈어. 세레늄으로 죽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분한테 제가 여기는 카탈라제고 여기는 뭐예요?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이드. 요 위에 있던 건 뭐예요? 철분. 요 위에 있던 건 세레늄. 자, 철분하고 세레늄 어디 들어있어요?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죠. 그럼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되겠죠. 뭘 없애기 위해서?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뭐? 수소 중에 산소를 발산할 수 있어. 네, 감사합니다. 박수. 제가 한국말 하고 있는데 혹시 미국말이나 소련말로 들리시고 없으시죠? 아우 힘드네요. 왜 힘들까요? 그 시간. 말 1시간, 2시간 지켜보세요. 힘들어요. 7분 남았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자, 1차는 끝났죠? 2차는 끝났죠?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항산화 효소,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는 효소야. 뭘 없애는 효소예요? 활성산소를 없애고 분해하는 효소야. 그래서 무슨 효소라고 그래요? 항산화 효소라고. 효소의 근본 물질이 뭐라고요? 단백질. 그러니까 여러분 단백질을 자기 몸무게 비례해서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웨이하고 프로쉐이프를 먹어야 저 효소를 만들 거 아니에요. 효소를 만드는 웨이하고 프로쉐이프를 안 먹으면 내 몸에서 항산화 효소,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못 만들면 어디에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몸에 쌓여있는 근육, 거기에서 빼다가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백질 안 먹으면 ET가 돼요. 배는 뚫게 나고요. 이해됐죠? 적구를 죽여야 되니까. 제 말 들리신가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돼요. 단백질 먹어서 항산화 효소를 만들었는데 저기 총의 역할을 하는 거 이해되죠? 네. 근데 총알이 전부 뭐예요? 미네랄이야. 총알이 전부 뭐라고요? 미네랄. 그럼 어디 들어있어요? 아까 첫 번째 우리가 미네랄의 역할에서 강조했던 거예요. 해독할 때 나쁜 중금속을 흡착해서 비우는 역할. 두 번째 지금 역할이 뭐예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총알의 역할은 항산화제를 도와주는 조효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리스토리를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는다. 세포가 아파. 아이야야. 세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야야. 혹시 조선족 분들 계세요? 중국에서 오신대요. 조선족, 중국에서 오신대요. 아 계세요? 어디? 서들어 보세요. 중국어로 뭐라고 해요? 텅텅텅 하는데요. 맞아요? 맞죠? 아이야야 이거를 텅텅텅 그러네요. 나 웃겼어요. 텅텅텅인가 텅텅텅인가인데요. 맞습니까?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1차전, 2차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없어지지 않고 또 생겨요. 코로나도 1차 변이, 2차 변이가 있잖아요. 얘네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독성탄소 마이너스 OH, O 하이드록시드 아니카라고 일중항산소가 생겨요.
두 사람 또 나오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나중에 내가 오면 해독책 한 번씩 줄게요. 자, 우리 고사장님하고 성함이? 네, 박프로사님. 자, 고사장님 마이너스 OH 하이드록시되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하이드록시. 네, 하이드록시되니까 여기는 싱글레트 옥시겐. 시작. 싱글레트 옥시. 네. 여기는 어디? 하이드록시. 하이드록시되니까 여기는 싱글레트 옥시겐. 여기는 하이드록시. 여기는 싱글레트 옥시. 네. 자, 하이드록시. 이 마지막 독성산소를 없애는 효소는 이제 안 만들어져요. 세포에서. 이 마지막을 없애려면 외부에서 공급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타민 A, C, E, 비타민 B9, 미네랄 중에 세레늄, 파이토케미칼, 오메가3, 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마지막 활성산소로 없앨 수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면 독일 PM 제품은 전 제품이 무슨 영양소예요? 항산화 영양소예요. 들리시죠? 네. 그러면 이 하이드록시 레디칼하고 싱글레트 옥시겐을 없애려면 나는 요거 두 개를 가장 빨리 없애려면 하나만 먹으면 뭘 먹어야 될까요? 리스트레이트. 파워 칵테일을 먹으면 바로 없앨 수가 있어요. 정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식사 전에 파워 칵테일, 식후에 리스토레이트를 먹으면 모든 활성산소를 어때요? 한 번에 없앨 수가 있죠. 그러면 파워 칵테일을 삼시세끼 먹으면 한 달에 5-10이 한 달분이에요. 세 달분. 대두번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 5-10은 몇 달분이에요? 한 달분. 이해되셨죠? 네. 밥 먹기 전에 뭐? 밥 먹기. 밥 먹고 나서 리스트레이트. 이것만 팔아도 해가지고 3배 매출됩니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식사 전에 반드시 뭘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홉 칵테일. 식후에는 리스토레이트.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되면 민호게 저 아까 저기서 뒤에 제 거 민호게 다 써달라고 올라왔거든요. 어우 심장이 떨려가지고 저는 이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에서 활성산소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민호게를 안 먹으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에도 뭐 20알씩 먹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장이 멈추면 살아야 죽어요. 자, 심장은 몇 초마다 한 번씩 해요? 0.8초마다 한 번씩. 다 한번 손에다 올려보세요. 자, 심장이 몇 초마다 한 번씩 해요? 느껴지시죠? 근데 심장은 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자, 우리 한번 치료를 해봅시다. 심장에 손 올리셨죠? 따라서 합니다. 심장아, 움직이지 마라. 안 움직이는 사람 더 들어오세요. 안 움직이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공식이 나옵니다. 심장이 0.8초마다 움직이면서 우리 숨을 쉬죠. 세포 호흡을 하죠. 끊임없이 뭐가 나와요? 활성산소, 산소 찌꺼기. 이걸 안 없애면 세포는 어떻게 돼요? 아이야이야 한다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사 전에 파워 칵테일, 식후에 리스토레이트를 먹으면 위가 늘어나죠. 그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칼슘, 마그네슘 들어있는 리스토레이트 먹어야 되겠죠. 네. 근데 식사 전에 우리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유산균, 식이섬유, 비타민 A, C, E, 비타민 B9 8가지, 소화효소 5가지, 파이토케미칼 몇 가지? 56가지. 네, 22가지라고 해도 되고 16가지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효소를 먹고 식사하는 거하고 안 먹고 식사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드시면 가장 좋고요. 술을 드실 때는 리스토레이트를 소주에 타서 먹으면 레몬 소주가 됩니다. 네. 한 병 먹던 분이 3병 드시더라고요. 액티바이저를 탔더니 뭐냐면 레몬 소주가 된 게 아니라 비트 소주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차전, 2차전, 3차전을 이해하는 거.
맨 마지막은 뭘 먹으면 해결이 돼요? 파워카티. 요 1차는 2차는 뭘 먹으면 해결이 돼요? 리스토레이트. 자, 그러면 여러분 파워카티라고 리스토레이트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으로 먹으면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으니까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죠? 그러면 우리가 전달의 기본 포인트는 오투십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거를 잘 전달해야지만이 어때요? 좋아져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모르셔도 돼요, 실은. 이거는 왜 먹어야 되는지를 학습하는 거고 현장에서 이거 설명하면 다 도망가요. 이해되셨죠? 아까처럼 자동차도 피곤하지 내가 먹어보니까 이게 좋아. 말 안 들고 스폰서한테 갖다 붙여. 이게 호일러 법칙이죠? 네. 그래도 안 갖다 붙이면 어디다 갖다 붙여요? 여기다 갖다 붙이면 돼. 이런 감사 먼저 설명해 주세요. 안 먹으면 자기만 바보 있어요. 버스 좀 꼭 만나든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뭘 하셔야 되냐면 내 몸에서 활성산소 독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정확하게만 이해가 되시면 내가 왜 이 식품을 먹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제발 동의하시죠? 네. 자, 잠깐만요. 몇 분 남았나? 오버됐네. 그만할까요? 아니요. 더 듣고 싶으세요? 네. 자, 그러면 제가 5분만 더 쓸게요. 눈빛이 그만 두라고 한 것 같은데. 자, 우리 몸에 방어인자, 공격인자, 세포. 자, 세포를 공격하는 인자는 주로 뭐예요? 활성산소죠. 제발 이해되실까요? 네.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살아내면, 죄송합니다. 여기 독특해요. 자, 살아내면 염증, 궤양, 종양, 암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 공격인자를 막아주는 파이토케미칼, 비타민 A, C, E, B군 8가지, 미네랄, 그 다음에 유산균, 식이섬유, 소화효소 이런 게 들어있는 파워카티, 리스토레이트를 충분히 먹어주면 다 없앨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입니다. 연령별 항산화 효소의 특징 읽어볼까요? 시작.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날 어디서 합성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40대는 60대는 80대는 거의 소멸이에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60세 이상만 손 들어보십시오. 네. 60세 이상 몇 프로 남았어요? 90% 감소니까 10%. 네. 가만가만 사셔야 됩니다. 가만가만 걸어다니죠. 관리사면 안 돼요. 에너지 다 써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태어날 때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시죠. 빨간불 보이세요? 자, 그 다음 이 공간 보이시죠? 이렇게. 부족한 만큼 외부에서 어때요? 채워주세요. 여러분, 부족한 만큼 채워주게 되면 건강하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디서 합성을 해요? 컴퓨터는 간에서 합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엔자임 큐텐을 안 먹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요. 근데 다행히 파워카티라니까 컴퓨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전구 물질이 들어있어요. 브로콜리 새싹.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하루에 3포를 먹으면 굉장히 힘있게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되면서 줄어든다고 했죠. 40대 몇 프로요? 60대? 90%. 60대 90% 줄어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거를 어디서 연구를 했냐면 미국의 항모화협회에서 2008년도에 발표한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파워카테,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드, 산화질소가 들어있는 뮤노겐, 오메가3 이런 걸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점점 산화되겠죠. 그래서 이 부족한 만큼 외부에서 계속 먹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큐텐이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코엔자임 그래서 제너레이션 50이죠. G50을 여러분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반드시 하루에 한 포인트, 2포를 드세요. 그게 장수하고 뭐냐면 평생 병이 없이 살 수 있는 질병이에요.
자, 여러분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호수줄 꺾고 스테트 시술하고 싶으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런다면 뭘 먹어야 된다고요? 제네레이션. 지오십이 들어있는 코크텐 이걸 꼭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오십이 단위 제품으로 코크텐이 안 들어온 게 한국에 너무 아까워요. 왜냐하면 물어봤더니 지사장님이 그게 이제 작년에 그 법이 바뀌었대요. 그 뭐냐면 코큐텐이 의약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성분이 하나가 뭘로 뮤비킨 뭘로 바뀌어가지고 법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3부분 남았는데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저는 솔직히 뭐냐면 제가 지금 GP인데 죄송합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좀 운 좋게 됐어요. 이게 초창기 때 김시현 사장님이 정보를 주셔서 분석하다 보니까 기회를 만든 거예요. 아까 우리 그 네트워크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운 좋게 타이밍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잘난 것은 없지만 그리고 그 식품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이 제품 참 되겠다 했는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가려서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을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나가면 보통 회사에서 이렇게 1시간 반 하면 200, 300 이렇게 받아요. 근데 우리 이제 아실 때 우리 저기 하모니 그룹 이런 데 가면 행사 있을 때 보통 150, 200씩 받고 강의 나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언제 이게 딱 끊기게 되냐면 2000년 2월 코로나 빵 터지면서 모든 강의가 다 끊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150, 200 받고 있을 때 갈 때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네. 수익원이 어때요? 다 끊긴 거예요. 수익원이 끊겼는데 유일하게 돈 나오는 구멍이 하나 있네. 예. 통장에 있잖아 막 쌓여 있어. 이게 뭐지? 나는 그때 몰랐어. 아니 무슨 내 통장이 아니고 집사람 통장이니까 어느 날 찍어봤더니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이게 이거 돈 내겠네 해가지고 연구를 했죠.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있잖아요. 코로나니까 그때는 나갈 데가 없어요. 집에서 계속 동영상 보고 보상 플랜을 그때 본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BM이라는 회사가 대단하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 바보겠더라고. 보상 플랜을 보니까 제품이 좋기도 했지만 보상 플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토실에다가 이게 계속 쌓여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엄청 공부를 하고 딱 해가지고 1년 만에 집회에 간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뭐냐면 많은 제 밑에 뭐 일대가 CL도 있고 뭐냐면 SP도 있고 GP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좋은 회사를 조금 더 일찍 했다면 시원 사장님, 이재덕 사장님, 그 밑에 누구야? 그 밑에 있는 사장님들 다 시에 갈 때 나 혼자만 그때 IMM이었어. 나는 뭘 못 본 거예요? 비전을 못 본 거야. 회사가 좋은 걸 알았죠. 제품 좋은 거 알았죠. 마지막 뭘 보는 거야? 보상을 보는 거야. 비전하고 보상을 모르니까 이게 눈이 가려가지고 내가 노동에서 버는 소득에만 의존하는 거야. 저는 그 식품회사에서 일타 강사예요.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PM을 만나서 이렇게 내 자신이 바뀌기까지. 실은 제가 이거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말하면 제가 지금 모든 네트워크에서 강의를 다니고 있잖아요. 이거 알려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리지를 말아주세요. 뭔가 이해되셨죠? 저는 그냥 일단 공적으로 활동하는데 PM에서 저희 강의를 부르면 전 돈을 받지 않고 강의를 갑니다. 네, 그래서 강의 다니는 이유가 서로 그룹끼리 동반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김승래님도 다음에 부를 거예요. 다 얘기해가지고 서로 품앗이에서 서로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올 뿐이고 여러분들이 항상 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정말 제가 30년 동안 모든 네트워크 회사 30년 정확히 18년 동안 네트워크 회사를 쭉 다니면서 300개 이상 회사를 가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보고 네트워크를 하자고 했을까요? 안 하자고 했을까요? 하자고 했어요.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제품은 좋은데 보상이나 다른 게 안 들어갔어요. 제품은 좋은데 이거 그다음 회사가 있다고 없어지고 이 모든 삼각대 있잖아요. 회사, 제품, 보상이 다 완벽한 회사는 독일 PM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 PM에 뭐가 많아요? 빨대가 많아. 딱 마닐라 있잖아요. 딱 해가지고 딱 맞추면 부인이 미워 죽겠어. 그 사람 안 되면 20만 주로 확 올라오는데. 뭔 말인지 아실까요? 여러분이 빨대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후원 활동도 안 하고 우연찮게 내가 밑에 소개했는데 한 마리가 네 마리가 나왔어. 그러니까 마닐라 딱 되잖아요. 돈 되겠네 하고 딱 맞춰버려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우리가. 내가 후원 활동을 열심히 해서 정상적으로 받아가야지. 나 진짜 그 말을 좀 해주고 싶어. 우리 그룹에서 말하면 내가 총 맞을까 말하고. 왜 네가 소개했는데 네가 타가니까 뭐가 문제야 이러니까. 제발 우리 좀 양심을 갖자고. 아니 마닐라 딱 보고 있다가 그것도 12시 다 돼가서 그때 확 맞춰보니까 한 20만 원 날아가더라고. 여러분 제발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당하게 벌어가지고 피해문제 무조건 하시면 성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열심히 하셔가지고 같이 동반상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선택한 PM 해야 될까요? 꼭 해야 될까요? 네, 역시 전문가의 코스는 너무나 노력이